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건양고등학교 제39대 학생회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의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는 관상 위로 올라와주세요.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앞에 서 있는 저희 세 명을 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회장 후보 강재원이고요. 부회장 후보 김민기입니다. 부회장 후보 민서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공약 9가지를 1번부터 9번까지 차례차례 설명드린 뒤 저희가 만들어 나갈 학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다 하는 공약은 조금 더 자세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공약은 기숙사 기상 퇴실 시간 변경입니다. 현재 기숙사의 기상 퇴실 시간은 하절기 기준 6시 기상 7시 20분 퇴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 가지 문제점을 가져왔는데요. 그 문제점은 너무 이른 기상 시간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면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통계와 저희가 진행한 설문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영역인 준비 시간에 대한 영역에서는 30분 이하가 5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고 50분과 40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기상 시간에 대한 영역에서는 30%로 7시가 가장 많았고 6시 40분과 6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 퇴실 시간에서는 7시 30분이 73%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기상 시간을 6시 40분, 퇴실 시간을 7시 30분으로 변경하자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 더 나은 학교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인 교복 규정 완화입니다. 현재 학교의 규칙을 따르면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학생을 대상으로 후드 집업과 같은 외투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없다는 한계점을 드러내었고 학생들은 규칙에 반발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저희는 후드 집업과 같은 외투뿐만 아니라 후드티, 외투맨과 같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복의 혼용도 허용하여 더욱더 편안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인 지하 공간 활용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지하에는 여러 가지의 교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창고와 비슷한 격의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공간 낭비라고 생각하였고 활용되지 않는 교실을 정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공간을 활용한 예시로는 탁구장, 헬스장, 회의실, 휴식 공간 등 다양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는 차후 학생의 회의를 통해 자세하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약부터는 김민기 부회장 후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고양이에 관한 공약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6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이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다양한 위생 문제에 노출될 수 있고 고양이가 교내에 빈번하게 들어와서
많은 학생, 선생님들께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행 중 위험, 즉 자동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가 치여서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해 수업에 방해가 되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이의 개체수를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학교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고양이가 건강하게 영역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고양이를 위한 구역을 만들어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양이 알레르기,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분수대나 테니스장 같은 위아름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고양이의 서식지를 만들어 학교 건물과 고양이를 분리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벤트 데이 실시입니다. 이벤트 데이는 좀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특정한 날을 정해 학생들이 모두 참여를 할 수 있으며 친구와 선후배 모두 즐겁게 참여하면서 경험과 추억을 쌓는 시간을 위해 진행될 것입니다. 예시로 각 반의 특색을 자랑할 수 있는 반자랑 이벤트,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날 이벤트, 우리 학교 선생님을 자랑하는 선생님 자랑 이벤트 등 여러 이벤트를 실행하려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전자기기 대여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과 태블릿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여를 해주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전자기기 대여증을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면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기기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 건물 밖에는 4개의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문 앞, 샘문 앞, 조회대 및 급식실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 교문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제외하고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운동장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다니면서 이용하기 쉬운 곳에 쓰레기통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연고콜 앞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깔끔한 학교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가로 쓰레기통에 대한 관리 문제는 환경부를 신설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휴지 공급입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학생이 많아 휴지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지가 공급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층 교무실 앞에 휴지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교무실은 모든 층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및 관시가 쉽기 때문에 장난의 목적으로 휴지를 가져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급식실 거울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 급식실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 바른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용모를 단정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식을 먹은 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용모를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급식실에 거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혹시 왜 굳이 급식실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급식실 거울 설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거울 설치가 단정한 용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온다면 홈베이스, 각관, 캐비넷 등으로 거울 설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1번 고양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대로 발표를 마무리해도 되지만 저희가 만들어 나갈 학생회의 모습, 학교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회 개편입니다. 현재 학생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는 없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서를 변경하여 사무총무부를 폐지하고 환경부를 신설하고 생활복지부는 과도한 영역에 일이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부를 보건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바른생활부에게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데이원의 회의에는 약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40명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40명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공간 낭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을 축소하려 합니다. 각 반 반장, 부반장 중 한 명, 각 부서별로 한두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고 열정적인 학생들로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회의에 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회의 결과를 반장, 부반장만 각 교실에 전달하는 것이 아닌 게시판과 학교 인스타그램을 통해 회의록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회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학생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간 활용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테니스장, 분수대, 농구장 조명과 같은 다양한 장소와 시설이 있지만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공약 3번 지하 공간 활용과 같은 방안으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건의 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학교에는 건의함이 있지만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건의함이 오프라인이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의 귀찮음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그램, 엑스터와 같은 SNS를 활성화시켜 여러분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학생의 부서별 사업 활성화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을 정리하여 있어도 필요 없는 부서를 다시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건양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1번의 공약에 대한 설명과 학생회 운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9가지 공약 모두 실현 가능성, 수요, 효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민해보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희 3명을 믿고 기호 1번에 소중한 한 표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기호 2번 공약에 대해서 연설할 정규 회장 후보 김용현, 정혜윤, 강세람입니다. 먼저 건양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해주신 많은 학생, 선생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강재원, 김민기, 인선 후보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껏 많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의지를 받들어 새로운 학생 생활을 열겠습니다. 이제 학교의 주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전교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후보로서 7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건양고를 지나는 버스 시간표를 총정리하겠습니다. 버스를 타야 하는데 잘 몰라서 헤매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버스 시간표를 정리해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건양고에서 논산, 양촌, 가야고, 계룡 모든 지역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층 여자 탈의실을 개방하겠습니다. 지금 1학년 여학생들의 탈의실이 일시적 관찰실로 사용되고 있기에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일시적 관찰실을 지하에 있는 기술가정실로 옮기고 탈의실을 다시 학생들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건선생님과의 협의는 이미 끝마쳤습니다. 이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행거와 거울을 설치하겠습니다. 교실 뒤편 또는 탈의실에 행거를 배치하겠습니다. 겨울에 롱패딩을 놓을 곳이 없을 때 행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탈취대 등을 함께 비치하여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탈의실에 불필요한 집기류를 제거하고 환기와 청소를 신경 써 더 밝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또한 홈베이스에 거울을 설치하겠습니다. 홈베이스에 창가나 탈의실에 깨끗한 거울을 비치해 학생들의 용모 단정을 돕겠습니다. 이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활실은 철봉, 팔굽혀펴기, 핸드볼, 티볼, 발야구 등 다양한 종목을 배우고 즐기고 경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즐거운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스포츠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을 합하여 경기하고 응원한다면 더욱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고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문 선생님께서도 현재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싶으나 질서에 관한 문제, 쓰레기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김기문 선생님과 함께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체육 생활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회를 개편하고 건의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학생회와의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오프라인 의견 수렴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픈 채팅을 활용한 건의 시스템을 개설하고 현재 있는 오프라인 건의함을 홍보하고 용지나 펜을 놓아 더욱 적극적인 건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기에 대의원의 회의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서 명칭 변화 및 업무 세분화 등을 통하여서 학생 본인도 전공에 맞는 학생회 역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해내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비했던 사업계획서 등의 각종 양식을 만들겠습니다. 더 가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선생님들과의 소통,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급식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양 선생님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급식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볼 것입니다. 영양 선생님과의 간담회는 저희가 이전부터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경자 선생님께서는 급식을 먹는 학생 수에 관한 소통, 전반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학생회를 중심으로 영양 선생님과 더 자주, 더 긴밀하게 소통하여 서로의 불편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저희 기호 2번 회장단도 영양 선생님께서도 급식 개선에 대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급식을 기피고 꼭 더 맛있게 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일곱째, 여자 화장실을 개선하겠습니다.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낡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진들을 봐주세요. 1층과 2층 여자 화장실에는 문고리가 고장난 곳도 있고 낙후된 시설도 많습니다. 1순위로는 변기 커버와 비데를 교체하겠습니다. 2순위로는 낡은 조명과 거울을 교체하겠습니다. 더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불쾌함, 찝찝함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화장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만일 버스 시간표를 몰라 집에 늦게 가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저 김용일의 책임입니다. 탈의실을 사용할 권리를 빼앗긴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 정혜윤의 책임입니다. 학생회가 잘 돌아가지 않고 학생회와 소통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제 강세람의 책임입니다. 꼭 기호 2번을 뽑아주세요. 내가 뽑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의 공약 투표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학교를 위해서 이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유당 버스 시간표 총정리, 1층 여자 탈의실 개방, 겉옷 교치대와 거울 설치, 체육활동 활성화, 학생회 개편 및 건의 시스템 개선, 급식 간담회 시행, 마지막으로 여자 화장실 개선까지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바쁘지 않아도
저희 학생회도 잡초의 강인함을 본받아 여러분들의 표를 통하여 당선되어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호 2번을 꼭 뽑아주세요. 지금까지 기호 2번 전교회장 학생후보 김용현, 정혜윤, 감사합니다. 이제 기호 1번부터 질문사항 최대 3가지를 선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관찰실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셨던 정혜윤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시적 관찰실이 지하로 이동하게 된다면 환기에 대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하 공간에서의 환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선생님과 이야기한 결과 상황에 따라서 현재 기관실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공간을 일시적 관찰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실은 보건실과 멀지만 향후 코로나 사태가 약화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일시적 관찰실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기술과정실을 일시적 관찰실로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환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환기란 문과 창문이 열려 있다면 통하게 되는 공기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만약 환기 시스템이 미비하다면 추가로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촌에는 노인을 위해 택시를 운영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 택시가 운영할 때는 버스가 시간표에 적혀 있더라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택시 운영도 관리자가 없어 불규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택시 운영이 불규칙하면 버스도 불규칙할 텐데 버스 시간표가 정확할 수 있어요.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 시간표가 일정하지 않다면 김용현 회장님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한 강재원 먼저 저희가 특성여객에 전화해서 문의해본 결과 민서원 후보자님께서 주장하시는 택시에 대한 것은 딱히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저를 조사를 해서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저희 버스 시간표 공약의 본질은 학생들이 학교를 더 편안히 다니고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강세로 의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겉옷을 입지 않는 여름철에 옷걸이로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학생들을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공간 차지뿐만 아니라 행거 같은 경우에는 옷걸이가 필요할 텐데요. 옷걸이로 장난을 치는 학생들은 어떻게 제재할 것이고 그 행거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누가 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학생회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저 강세남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또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저희 발표 PPT에도 있던 이미지인데, 저희의 행거는 옷걸이가 필요하지 않은 마름모 모양의 행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걸이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호 2번 질문사항 최대 3가지를 선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연설에서 중성화 사업이 무료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막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현지 홍보센터 홈페이지를 캡처한 것인데요.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입양비 지원 사업은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 혹은 농촌 지역에서 등록 대상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입니다.
저희 학교의 사례는 이 두 사례 모두 해당되지 않아 돈을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저희가 찾아보았는데요. 그 입양 조건과 그다음에 치료 비용 지원 대상 조건에는 저희 학교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아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조건 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 둘째, 농촌 지역에서 등록 대상 동물, 예를 들어서 강아지, 고양이를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입니다. 저희 학교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고양이 집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입양자는 저희 학교가 될 것이고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학생회가 곧 입양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리 질문을 하면 그 기회를 쓰는 건가요? 아니요,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저희가 교육청 관련 지침이나 사례집을 찾아보면은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방금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질문에 대해 사전에 말씀이 없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강재원 후보자님께서 방금 전에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질문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요구한 거고요. 지금 해당 후보자가 말씀하신 거는 또 다른 정보를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원활한 질문을 위해 그 다음 질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시행하신 걸 주의 깊게 봤습니다. 50% 이상이 준비 시간이 50%가 준비 시간이 30분, 나머지 50%는 이상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준비 시간을 늦추고 기상 시간을 늦춘다면 기존 준비 시간이 40분 이상인 6%는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급식을 준비하시는 아주머니들 역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생기는 딜레마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설정한 기숙사 기상 시간은 6시 40분이었고요. 퇴실 시간은 7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총 50분이고요. 50분 정도면은 아까 말씀하신 52% 학생뿐만 아닌 70%, 80% 이상의 학생들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급식 시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는 권양학사 본인이 살고 계시는 권양학사에서는 7시 40분 이후에도 퇴실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도 적절하게 밥을 먹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급식실 운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퇴실 시간과 기상 시간에 관한 문제는 각 기숙사 사생장과 권양학사, 선행학사, 명목학사에 살고 있는 각자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학생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할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를 잠깐 정정해 드리자면 이윤석 선생님께서는 퇴실 시간에 붙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나아가서 방금 강지원 후보님이 진술하신 것은 늦게 퇴실하는 번역학사 학생들을 적으로 돌리는 발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번역학사 학생들을 저격한다거나 적으로 돌린다는 의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정기회의에서 문화체육부 차장을 역임하고 계신 강재원 전교회장 후보님께서는 문화체육부 사업계획으로 체육복 등교를 내세우셨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공약도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반대하셨던 것은 어떻게 넘어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에서 제 역할이 차장이었다는 한계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원한다면 해야 하는 게 학생회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하실 건가요?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저의 역할은 차장에서 학생회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생회장이 된다면
제가 말하는 모든 말은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영향력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생님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면은 해야 하는 것이 학생회인 만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는 끝까지 제 뜻을 급히 주장할 생각입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결국 9월에 제시한 체육복 등교 사업은 일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셨고 또한 어떻게 할지는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추가 질문 아닌가요? 아 근데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맺음 하겠습니다. 아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노력을 좀 무시하는 발언인 것 같고요.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 학생회 회의에서도 꾸준히 체육복 등교와 교복 관련된 규정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월 회의 이후에도 말이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복 등교에 관해서는 제가 회장이 된 뒤 제가 꾸려나갈 학생회 운영 방향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꾸려나갈 학생회 회의를 통해 조금 더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임기가 비록 길진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체육복 등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주세요.